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번에 새로 생긴 대한민국 12번째 항공사 섬에어를 탑승한 후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섬에어 김포 사천 구간을 편도로 이용을 했습니다. 섬에어는 2022년도에 설립한 항공사인데 준비를 좀 하고 2025년에 소형 항공사 운송 사업면허를 취득해서 2026년 1월달에 1호기를 도입하고 2026년 3월달에 신규 취항한 항공사입니다. 지금 현재는 전기편이 아닌 부전기편으로 김포 사천을 다니고 있어요. 자, 김포공항 전광판에 1시 15분에 사천으로 가는 섬에어 9903편이 떠 있고요. 섬에어는 김포공항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카운터를 사용하고 있어요. 2번 카운터를 사용하고 있고요. 1시간 30분 전부터 카운터를 오픈합니다. 자, 체크인을 했고요. 오늘 보라색 티켓을 받았습니다. 12시 50분에 탑승을 시작하고 1시 15분에 출발하는 항공편이에요. 소속을 하니까 이렇게 섬에어 네임택도 하나 주시네요. 자, 그러면 잠깐 전망대에 올라가서 비행기를 보고 비행기를 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동바항공 330이 이륙하고 있네요. 동바항공도 한번 리뷰해보고 싶은데 김해에도 들어오긴 하더라고요. 기회가 되면 타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조만간 탈 예정인 대한항공의 737-900 항공기가 들어오고 있고요. 딱히 볼 거 없으니까 내려가서 탑승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포공항 전망대는 시간 좀 있으시면 한번 올라와서 비행기 구경하시는 거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내려가서 에어사이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어사이드로 들어가는데 사람이 좀 많아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도 이 바이오 인증을 해서 빨리 들어갈 수 있었어요. 바이오 인증 등록해 두시는 거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줄이 많이 서 있지만 저는 B게이트로 가서 바이오 인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안 검색을 다 하고 에어사이드 안쪽으로 들어왔고요. 김포공항에 큰 전광판이 반겨줍니다. 오늘 사천으로 가는 9903편, 저기 오른편에 전광판에 떠있네요. 1시 15분 13번 게이트에서 탑승을 합니다. 13번 게이트는 이렇게 보안 검색을 하고 들어오면 바로 앞에 있는 게이트예요. 지상조업사분들이 탑승을 준비하고 계시네요. 이 항공기는 어차피 게이트를 붙일 수 없기 때문에 버스를 통해서 리모트로 탑승을 합니다. 자, 그러면 13번 게이트를 통해서 탑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탑승하는 항공기는 스텝카도 붙이지 않고 문을 열면 계단이 따로 장착되어 있는 타입이라서 문에 계단이 붙어 있는 타입이라서 게이트 이 브릿지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고 항공기까지 무조건 이동을 해야 해요. 자, 그러면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조업은 한국공항에서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공항에 버스를 타고 국제선 청사 앞에 있는 항공기까지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아침에 타고 올라왔던 제주항공의 737-800 항공기가 보이네요. 스플릿 시미터를 탄 항공기를 처음 타봤습니다. 이날 이것도 탑승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플릿 시미터가 다닌 항공기는 또 처음 타봐서 스플릿 시미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게요. 네, 저기 멀리 섬에어 항공기가 주기되어 있는 게 보이네요. 옆쪽으로는 하이에어 항공기가 주기되어 있는데 하이에어는 체리에어로 이름을 바꿔서 다시 운항을 시작할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아무쪼록 하이에어도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탑승한 항공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섬에어가 도입한 항공기는 프랑스에 본사를 둔 ATR사에서 만든 ATR-72-600 항공기이고요. 중고기를 도입한 게 아니라 새로 제작된 신조기를 도입을 했습니다. 기령은 0년 완전 새 비행기예요. 우리가 아는 이렇게 달려있는 제트 엔진이 달려있는 항공기들이 아니라 터보프롭, 프로펠러가 달려있는 항공기입니다. 저는 프로펠러가 달린 항공기는 또 태어나서 처음 타보네요. 이 항공기는 등록번호 호텔리마 5264 항공기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완전 새 비행기입니다. 섬에어는 이 항공기에 72석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소형 항공 운송 사업자가 80석까지 장착을 할 수 있는데 8석 조금 여유있게 설치를 했어요. 이 항공기도 80석까지 제대로 설치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섬에어와 ATR-72 항공기에 대한 이야기는 탑승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도어에 달린 계단을 통해서 기내로 들어가 볼게요. 들어오자마자 가장 뒤에 바로 화장실이 있고요. 탑승은 가장 뒷문으로 했습니다. 앞쪽 문은 비상탈출구예요. 화장실은 당연히 깨끗하고요. 새 비행기라서. 그치만 항공기가 작기 때문에 화장실 사이즈도 크진 않습니다. 그래도 있을 건 다 있는 화장실이에요. 그러면 오늘 제 자리로 가보겠습니다. 제 자리는 가장 앞에서 한 칸 뒤에 2열 A 좌석입니다. 2알파 좌석이고요. 하이에어는 항공기 좌석 배열을 22 배열에 채택하고 있습니다. 좌석을 좀 탐방해보면 옆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좌석이 넘어가는 걸 볼 수 있고요. 생각보다
꽤 많이 넘어갔습니다. 안 넘어갈 줄 알았는데 넘어가긴 넘어가더라고요. 눕히고 나서 앉아봤을 때는 생각보다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편한 느낌을 줬습니다. 이건 이륙하고 나서 찍은 영상인데 이 정도 넘어갑니다. 항공기 자체가 작기 때문에 머리가 닿을랑 말랑할 위치에 이렇게 오버헤드 패널이 있는데 송풍구는 조절이 잘 되고요. 독서등은 따로 켜지지 않았습니다. 이륙하고 나서 켜봐도 켜지지 않더라고요. 자리에 앉아서 보면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좌석 간격은 주먹 하나가 세로로 여유롭게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좌석 간격을 보여주고 있고 테이블은 정말 작습니다. 길게 탈 항공기는 아니기 때문에 테이블이 굳이 그렇게 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른 잡지들은 이륙해서 순항고도에 도달하면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세이프티 카드로 기종 인증 먼저 해주겠습니다. ATR 72600. 비상구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2개, 뒤쪽에 2개가 있고 앞쪽 2개는 비상시에만 사용하는 비상 탈출구입니다. 옆쪽으로는 섬유와 랩핑이 된 차량들이 보이네요. 자, 오늘 슬프게도 탑승률이 낮기 때문에 순식간에 탑승이 끝나서 예정 시간보다 5분 빠르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6분 빠르게 출발합니다. 프로펠러 항공기 엔진 시동 거는 거는 엔진 시동 걸리는 모습이 굉장히 직관적으로 잘 보일 것 같아서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자, 엔진 시동이 다 걸렸고요. 굉장히 신기한 모습을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카메라가 이 엔진 돌아가는 속도를 잘 못 따라가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이 버벅버벅거리고. 자, 그러면 이제 엔진 시동도 다 걸렸으니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엔진 시동 걸리고 나서 딱 받은 느낌은 생각보다 시끄럽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했습니다. 굉장히 시끄러울 줄 알았고 또 엔진 앞쪽에 있어서 프로펠러 그쪽에 있어서 굉장히 시끄럽겠다 생각을 했는데 제트 엔진 달린 항공기랑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비슷한 자리에 앉았을 때 엔진 앞쪽 생각보다 시끄럽지 않았던 게 좀 의외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계류장을 나와서 항공기가 이동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륙 활주로는 32번 활주로라서 좀 아래쪽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자, 이제 이륙한다는 안내방송이 나오고 활주로 들어가서 이륙을 합니다. 대한항공의 비즈니스젯 항공기들도 보이고요. 자, 오늘 ATR-72 항공기 이륙하는 엔진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처음 겪어보는 프로펠러 항공기의 이륙 영상입니다. 탑승객도 작고 항공기도 가볍고 원래 기본적으로 활주거리로 짧은 항공기다 보니까 정말 빠르게 이륙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탑승할 때 했던 이야기를 조금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섬에어라는 항공사는 2022년도에 설립된 항공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5년에 소형 항공사 운송 사업 면허를 취득해서 지금 취항에서 운항하고 있는 항공사입니다. 2026년 3월 12일에 첫 비행을 했는데 이건 부정기 편이고요. 3월 30일에 이제 정기편으로 전항을 해서 취항을 할 예정입니다. 국제선도 취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김포 대마도 노선을 취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 노선도 꼭 한번 타보겠습니다. 그리고 취항 전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던 사진이 있었는데 예정 노선도 이런 게 있었는데 인천 제주, 인천 부산 노선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 인천 부산, 인천 제주 노선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인천 제주 노선은 제주항공이 취항한다고 했죠.
인천 부산 노선 같은 경우에도 정부에서 취항하기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섬에어가 취항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지방러 입장에서 인천공항 가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김포에서 리무진이나 공항철도 타고 이동하는 게 체력적으로 되게 힘듭니다. 인천으로 바로 갈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섬에어가 도입한 이 ATR 72600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프로펠러를 달고 있는 항공기인데 항공기 자체가 덩치도 굉장히 작고 탑승객 수도 작고 소형 공항에 특화된 항공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만간 오픈할 울릉공항에 취항하기에 적합한 항공기라서 이 항공사는 울릉공항에 취항할 목표도 가지고 있는 항공사이기도 하고요. 여러모로 기대가 많이 되는 항공사이긴 한데 초반 탑승률이 좀 좋지 않아서 걱정이 되는 면도 좀 있긴 합니다. 그래도 AOC 받고 이틀 만에 취항한 항공사이기 때문에 예약하는 기간이 좀 짧아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조금 홍보가 되고 하면 탑승률이 좀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프로펠러 항공기에 대한 인식이 좀 안 좋은 것 같긴 합니다. 프로펠러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펠러가 날개 바깥으로 다 노출이 되어 있어서 위험해 보인다, 오래된 비행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일단 섬에어가 도입한 이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완전 새 비행기입니다. 새로 신규 제작한 항공기이고요. 그리고 프로펠러 항공기가 위험한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안전성이 더 좋다고 하는 부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프로펠러가 이렇게 달려있는 게 우리가 타는 일반적인 737이나 320 항공기도 이 제트 엔진이 달려있는데 그 안에 팬이 돌아가는 거라서 추진력을 얻는 방식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주항공도 처음에 Q400 항공기를 도입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그때도 프로펠러 항공기라고 그런 고정관념에 좀 부딪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고정관념이 좀 깨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항공기의 좌석 간격을 옆에서 봤을 때는 이 정도 좌석 간격입니다. 29에서 30인치 정도의 좌석 간격 스펙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항공기 자체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오버헤드 빈도 굉장히 작습니다. 세우 길이가 20cm를 넘기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탑승하시기 전에 꼭 확인하시고 오버헤드 빈을 여실 때에는 당기는 게 아니라 저 푸시 버튼을 누르시면 문이 자동으로 열립니다. 제가 봐도 오버헤드 빈이 좀 작기는 작더라고요. 자, 안전벨트 사인이 꺼졌고요. 사람이 많이 안 타서 찍을 수 있는 풍경이었습니다. 전체적인 항공기 기내 분위기는 이런 분위기였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 배열이고 시트는 회색깔의 인조 가죽을 채택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좌석 앞 주머니에는 이렇게 구성품이 들어있고요. 세이프티 카드랑 위생봉투 그리고 책 한 권이 들어있습니다. 기내 비치용 책인데 읽어보시면 괜찮을 것 같은 책이에요. 일본 서적이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좌석 등받이는 옆에 있는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 버튼은 같은 팔걸이에 두 좌석 모두 있습니다. 저는 이런 풍경을 찍을 수 있어서 되게 좋았는데 탑승률이 좀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긴 했습니다. 탑승률이 좀 잘 나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순환고도에 올라와서는 이런 풍경을 보여주고요.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걸 볼 수 있는 게 굉장히 이색적이라고 비행하는 내내 느껴졌습니다. 좌석 앉으실 때 프로펠러 약간 앞쪽에 앉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을 사천공항까지 모시는 섬해항공 9903편 기장입니다. 오늘도 섬해어를 이용해 주신 선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천까지 비행 시간은 이륙 약 1시간이 예상됩니다. 사천까지 안전한 운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님께서 안내방송 해주셨고요. 1열의 모습입니다. 아무도 안 타셔서 찍을 수 있는 모습이었는데 좌석 간격은 당연히 넓은 모습을 보여주네요. 그렇지만 이 항공기는 1열이 그렇게 좋은 자리는 아닙니다. 빨리 내릴 수 있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사천공항 쪽을 향해서 방향을 돌리고 있습니다. 프로펠러 돌아가는 모습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이색적이긴 한데 예쁘다는 느낌도 굉장히 많이 드네요. 자, 다시 안전벨트 사인이 켜졌고요. 사천공항을 향해서 하강을 시작하고 1000피트 아래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접근하는데 이 접근각이 굉장히 깊더라고요. 항공기가 보통은 그렇게 깊게까지 하강을 안 하는데 프로펠러 항공기의 특징인지 하강각이 굉장히 깊었습니다. 착륙하기 직전에도 엄청나게 강하각이 깊었어요. 꽤나 놀랬습니다. 네, 이 영상처럼 진짜 가파르게 내려갔습니다. 내려 찍는 듯한 느낌으로 항공기가 하강을 하더라고요. 자, 2시 30분에 사천공항 앞에 시외버스 정류장에서 창원까지 가는 버스가 있는데 과연 탈 수 있을지 일단 사천을 향해서 거의 다 내려온 것 같습니다. 착륙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착륙 속도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타는 737이나 320 항공기들보다는 느린 속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200km가 조금 안 되는 속도로 착륙할 것 같습니다. 그럼 착륙하는 거 보여드릴 게 없어요. 사실은 사천공항도 군사공항이기 때문에
일단 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섬에어 후기는 타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항공사고, 프로펠러 항공기는 결코 위험하지 않다. 기회가 되면 꼭 한번 타보시는 게 좋고, 이동수단으로 선택해도 전혀 아쉬울 게 없는 그런 선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격도 제가 이날 지네어랑 비교를 해봤는데, 지네어보다도 싼 가격을 보여주고 있어서 같은 노선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트 엔진에 단 지네어의 737보다는 속도가 조금 느리긴 한데, 그렇게 체감할 정도로 국내선에서 그 짧은 거리에서는 크게 체감날 정도로 속도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기 때문에 충분히 선택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탑승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시간대가 겹치고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으면 섬에어를 선택해서 탈 의향이 무조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 섬에어 한번 타보시기를 추천드리고, 계속해서 타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로 국내선에서는 서비스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항공기는 사천공항에 도착해서 게이트를 향해서 이동하고 있고요. 이 완전히 꺼질 때까지 잠시만 더 자리에 앉아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날 엔진이 꺼지고 나서도 안전벨트 사인이 바로 꺼지지 않더라고요. 이날 저희 앞에 대한항공 항공기가 사천공항에서 제주를 향해서 출발할 준비를 하고 있었고, 엔진 시동도 걸려있는 상태였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천공항은 걸어서 공항 터미널까지 이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이 굉장히 쪼들리게 느껴졌습니다. 2시 반에 버스를 탈 수 있을지. 자, 안전벨트 사인이 꺼졌고 뒷문이 열려서 이제 뒷문으로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천공항은 또 찍을 수 없기 때문에 공항청사 안에만 잠깐 찍어봤고요. 공항청사 안쪽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급하기 때문에 달려보도록 할게요. 사천공항은 그렇게 수요가 많은 공항이 아니기 때문에 단층 구조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게 넓지 않은 모습입니다. 오늘은 섬에어를 타고 김포에서 사천까지 와봤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기분 좋았던 탑승기였던 것 같고 좋은 경험한 것 같습니다. 오늘 탑승기는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